자, 이제부터 기록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각도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알고 있는 양수, 음수 개념을 떠나서 방향을 설정하고 양수의 각이랑 음수의 각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각들을 표현하는 각을 우리는 보통 일반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화살표가 시초선에서 시작을 해.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가서 여기에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딱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멈췄을 때 그 반직선의 이름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결국에 이제 너희는 각을 잴 때는 시초선과 동경, 그리고 방향을 보고 측정을 하는 거야. 시초선과 동경, 그리고 방향을 보고 측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20도다라고 하면 지금 이 동경에 대한 각은 120도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가 이 동경이 꼭 양의 방향으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왔을 수도 있지. 자, 음의 방향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얘는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40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동경의 위치에 얘가 양의 방향으로 갔는지 음의 방향으로 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각도를 부호를 붙여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몇 번을 회전했는가를 이제 두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있는 그림 네 가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 자, 그럼 얘는 지금 봐봐. 시초선이 얘고요. 동경이 지금 OP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내가 이 각이 만약에 요만큼 왔다 칠게. 그럼 이때의 동경은 60도가 되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60도. 근데 지금 이 밑에 조그맣게 빨간색 그림 보이나?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얘는 한 바퀴 돌고 60도를 더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건 360도가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60도를 더 간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P라는 동경은 그림이 만약에 지금 얘가 이렇게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OP라는 동경은 각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실제 60도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아서 나타낸 360 곱하기 1 더하기 60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두 바퀴 돌았을 수도 있겠죠.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60도일 수도 있고 360도 곱하기 3 더하기 60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그 각을 내가 만약에 각 POX라고 놓는다면 결국에 이 각은 360도 곱하기 n번 회전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 이렇게 더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양의 방향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각들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똑같은 동경,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은 똑같으나 회전한 횟수가 달라요. 그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방향이 이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그림 보시면 시초선 OX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방향이 이쪽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는 거야. 이렇게 돌아서 여기 온 거야. 자, 그럼 얘는 몇 번 회전했는지 보이는데 얘가 사실상 회전한 거로 봤을 때는 여기만 봤을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0도만큼 더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뒤에 여기 더해지는 숫자 있죠? 이 더해지는 숫자는 양수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이거를 양수로 쓰기로 약속해서 원래는 얘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 360도에서 마이너스 300도를 더 간 건데 이렇게 안 쓰고 360도를 두 번 뒤로 갔다면 얘가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오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60을 더하는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할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각은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그럼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에 그래서 60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각은 보통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뒤에 정리가 됐나? 그래서 얘를 일반각을 우리가 이렇게 공식으로 쓸 때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때 이 n이라는 것은 한 번 돌았나 두 번 돌았나 세 번 돌았났는데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n이라는 수는 정수로 쓰는 거예요.
양의 방향 혹은 음의 방향 이렇게. 그치만 여기 알파라는 값은 늘상 양수로 쓰기로 약속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알파의 값은 우리가 한 바퀴를 돌면 180도니까 알파는 당연히 아니야. 한 바퀴를 돌면 360도니까 알파는 당연히 360도보다 작은 값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각을 저렇게 쓸 때 기본적으로 n은 정수, 그 다음에 알파는 0 이상이지만 360 미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선 기본 약속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너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각, 뭐 360도를 넘어서는 엄청 큰 각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음수 방향으로 가는 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각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일반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 이 사분면에다가 사분면에다가도 표현하는 것들은 이따가 이제 요거는 삼각 함수를 정의 내릴 때 이게 필요해서 요거는 있는 건데 여기는 뭐 딱히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갈게. 자, 그러면은 이제 호도법 하기 전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192쪽이거든. 자, 192쪽은 얘는 이제 동경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관계식 찾는 걸 연습을 할 거야.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자,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봤던 개념은 동경 하나를 본 거고 얘는 두 개의 동경이 있을 때. 자, 두 개의 동경을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할게요. 크기를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각의 크기가 알파, 베타일 때. 자, 동경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인지 보자는 거야. 자, 두 동경이 일치한데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동경이 이거고 두 번째 동경이 이것처럼 일치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동경이 일치하는데 동경이 일치한다고 해서 두 개가 각의 크기가 같은 건 아니지. 맞나요? 왜냐하면 빨간색 동경은 이만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만큼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방향까지 멈춰선 상태가 똑같은 거지, 실제 얘의 크기는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빨간색 동경과 파란색 동경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볼 건데, 빨간색 동경이랑 파란색 동경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얘는 한 바퀴 차이 날 수도 있고 두 바퀴 차이 날 수도 있고 세 바퀴 차이 날 수도 있고 아예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죠. 일치한다라는 건 크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n 바퀴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한 바퀴에 360도니까 결국에는 얘는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큰지는 몰라.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알파 빼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야. 아, 이 밑에 여기 적혀있는 뭐 파이 이건 아직 몰라도 돼요. 얘는 이제 호도법을 배워야지 아는 거니까. 그래서 두 동경의 차이가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n은 아시죠? n은 정수예요. 정수기 때문에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서 알파랑 베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직선상에 있다. 자,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은 얘는 동경이 하나는 동경이 이쪽에 있고 하나는 동경이 이런 상태가 이제 일직선인 거죠. 자, 일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얼마의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베타가 요거고 알파가 이거라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둘의 각도는 그냥 지금 180도 차이가 나지. 그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180도 차이가 나는데 알파라는 애랑 베타랑 알파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바퀴 차이 날 수도 있어. 그치만 더 차이 나는 게 몇 도다? 180도는 더 차이가 난다. 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 바퀴 차이, 두 바퀴 차이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180도만큼이 더 차이가 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인 관계일 때. 자, X축의 대칭.
자, X축의 대칭일 때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파란색 동경이 이렇게 같다는 거는 대칭이라는 거가 결국에는 이 각이랑 이 각이 지금 서로 똑같은 각이죠? 그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자, 거기 있는 각의 크기는 지금 똑같은 건데 결론은 동경을 얘기했을 때는 내가 알파라는 각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베타라는 각을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둘의 합이 360도가 되는 거 보이니? 각도를 그냥 더했을 때 둘의 합이 360도가 돼. 근데 얘가 실제로 한 바퀴 차이 난 360도일 수도 있고 베타가 여기까지 와서 한 바퀴 더 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몇 바퀴를 뺀 나머지 뒤에 알파처럼 그런 것들 더해야면 그 값이 바로 360도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알파랑 베타의 합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어쨌든 360도의 n바퀴 이렇게 차이가 날 거다라는 얘기야. 360 n바퀴. 자, 이번에는 y축 대칭. 자, 그럼 이제 y축 대칭일 때 보면은 빨간색 볼게요. 빨간색이 여기 있고 파란색이 여기 있어. 자, 그랬을 때 빨간색 거의 동경은 이만큼, 그 다음에 파란색의 동경은 이거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둘의 동경의 합은 지금 빨간색에 있는 여기 이쪽 여기의 각도가 이쪽의 각도랑 똑같으니까 둘의 합이 180도만큼 차이가 나죠. 근데 얘도 한 바퀴 돌아서 180일지 두 바퀴 돌고 나서 180일지 모르는 거니까 몇 바퀴 돈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이번엔 알파 더하기 베타에 360도 n바퀴만큼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나서 180도가 더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알파랑 베타의 합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 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보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 이건 아시다시피 1, 3, 4분면을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알파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베타가 요만큼이라고만 생각할게요. 자, 그럼 얘는 알파랑 베타 더하면 자, 베타랑 똑같은 각이 요만큼 맞나요? 요거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알파랑 베타에 더한 거가 바로 90도만큼 차이가 나고 얘는 또 몇 바퀴 돌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의 합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차이가 날 거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단순하게 이렇게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반 각들을 공식화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얘랑 관련된 것들이 그냥 문제에 툭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는 지금 아직 너희가 호도법을 안 배웠긴 했지만 안 배웠어서 책에 있는 예시로는 아직 못 푸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선 식을 요거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거고 이거 이따가 호도법 배우고 나면 밑에 뭐 파이랑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지금까지 중에서 너무 어려운 거 있는 사람, 이해 안 되는 거 있거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배울게요. 자, 이게 호도법 자체가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야. 아까 섭씨랑 화씨처럼 똑같은 온도인데 섭씨로 표현할 뿐이고 화씨로 표현할 뿐인 것처럼 얘는 호도법으로 각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똑같은 각인데 표현법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도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를 너희가 지금까지 뭐 30도, 45도 이렇게 불렀던 각도를 조금 유식해 보이게 바꿀 건데요. 얘를 바꾸는 의미는 아까 처음에 일반각이라는 게 굉장히 큰 각, 예를 들어서 막 이제 1800도라고 얘기했는데 뭐 1800 각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보다 뭐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더 클 수 있는 그런 각들을 내가 계속 0을 써가면서 숫자를 써가면서 표현하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심플하게.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거 뭐 위에 있는 뭐 뭘 몇 등분 뭐 자세히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정의만 보면 돼요. 정의. 자, 이제 기존에 너희가 몇 도, 30도, 40도, 50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거를 나는 호도법으로 바꿀 거야.
자, 60분법에 있는 각을 호도법으로 바꿀 건데 그 바꾸려면 얘네들의 관계식이 있으면 바꾸기가 쉬우니까 그 관계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호도법이라는 애들은 단위를 뭘 쓰냐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요. 여기 라디안이라고 적혀있지. 라디안. 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각도를 표현할 때 30도 이렇게 썼지만 라디안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로 딱 써. 그 30도는 아마도 얘가 6분의 파이일 거예요. 만약에 얘가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이렇게 배울 거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각도인데 뒤에 뭐 각도 몇 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원래 라디안이라고 쓰는 게 맞지만 라디안이라는 이 한글도 생략을 해서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도를 나타내는데 뒤에 뭐 각도 표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단위 자체가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30도라고 쓰는 것은 60분법으로 표현한 각이고요. 그냥 만약에 30이라고 썼다. 그럼 얘는 그냥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도를. 그러니까 각도에 뒤에 도가 안 붙은 애들은 다 호도법인 라디안으로 표현한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라디안이라는 그 단위는 어떤 크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런 걸 우리가 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호라는 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라 그래서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을 때 얘네들이 크기가 똑같을 때 이 크기가 똑같을 때 크기가 똑같은 이때의 요 각 있죠. 이것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1라디안. 그러니까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의 그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라디안이 그러면 각도로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해. 자, 볼게요. 자,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볼게. 자, 여기 1라디안, 라디안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거랑 얘가 지금 같은 상태인 거야. 됐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여기 있는 이 각도를 60분법으로 생각을 할게. 얘를 x도라고 나올게. 자, x도라고 나온 건 60분법이야. 자, 그러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알지, 얘들아?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찾으면 얘가 바로 이 호의 길이일 건데 호의 길이가 딱 R이 될 때라는 거야. 그럼 R이 될 때가 이게 바로 1라디안이라는 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R을 약분을 시키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간단히 2파이랑 360 약분하면 얘는 파이 곱하기 180분의 x도.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될 때가 이제 1라디안으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1라디안이라는 게 결국 여기에다가 뭐냐? x 파이분의 잠깐만 1라디안. 얘를 내가 이걸 알고 나서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얘가 우변이 1이 되죠? 양변을 약분하면. 자, 그럼 여기에서 x도는 뭐가 되냐면 파이분의 180이라고 표현이 되지. 그치? 파이분의 180도. 바로 이게 바로 임의의 중심각을 이렇게 얘의 중심각의 크기를 내가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얘를 곱하면 된다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 1라디안이면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너희가 라디안으로 각도가 표현이 돼. 얘가. 그러니까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60분법의 파이분의 180. 그래서 라디안을 아니. 뭐라고 하는 거니 도대체? 라디안으로 주어져 있을 때, 라디안 단위로 주어져 있을 때 60분법으로 바꾸려면 너희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60분법이 주어져 있을 때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얘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도를 내가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3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얘는 라디안이 돼서 이게 바로 6분의 파이가 된다. 즉 6분의 파이는 30도랑 똑같은 거예요. 6분의 파이는 30도랑 똑같은 건데 6분의 파이는 라디안이라고 읽는 것뿐이야. 저기에는 이제 각도를 쓰지는 않아요. 자,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만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라디안으로 바뀐다만 알면 이제 라디안을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거꾸로만 그냥 곱하면 되니까 그냥 한 가지만 외우면 돼. 자, 그럼 주요 많이 나오는 것들을 미리 좀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미 여기에 써 있을 거예요. 191쪽. 수학의 셈 요거 191쪽 보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미리 바꿔놨거든. 예를 들어서 30도는 방금 봤던 것처럼 3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그럼 6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60도는 6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그럼 3분의 파이. 45도는 45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가 되죠. 여기서 너희가 알고 있는 파이 이거 3.14 얼마 그거 그냥 똑같은 파이야. 얘도 원주율. 그래서 얘는 자주 나오는 특수학이니까 외워두실게요. 30도 6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지금 시간 있을 때 얼른 외우자. 자, 그거 외에 이제 여기 밑에 적혀져 있는 얘네들도 많이 나오는 특수각이니까 얘도 익숙하면 편해요. 자, 그런 방식으로 지금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 60분법 여기 있는 모든 각들을 다 바꿔보면 밑에 있는 숫자거든. 0은 당연히 0일 거고 30도 외웠고 45도 외웠고 60도 외웠죠. 그 다음에 90도는 180분의 파이 곱하니까 2분의 파이. 그러면은 180도는 90도의 2배니까 파이. 270도는 90도의 3배니까 2분의 3파이. 360도는 90도의 4배니까 2파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90도마다 2분의 파이씩 계속 늘어나는 거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동경을 표현을 할 때 수직선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 이게 X축, 얘가 Y축 이렇게 표현했을 때 만약에 여기 X축을 시초선으로 해서 얘가 0이라고 놓는다면 얘가 라디안으로 표현할 거야. Y축에 있는 첫 번째 각은 90도니까 얘는 2분의 파이로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고 한 바퀴를 안 돌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 여기는 90도가 더 늘어났으니까 2분의 3파이 아니 뭐래니 파이가 되는 거고요. 2분의 파이 더해서 그 다음에 여기 한 바퀴 여기 반 바퀴 아니 4분의 1바퀴 또 오면은 얘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 0이라는 값이 동경이 이렇게 왔다. 그럼 얘는 이게 다시 2파이가 되는 거고 같다라고 보기에는 그렇다. 같은 거는 아니고 이 위치를 얘를 0 라디안 혹은 2파이 라디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는 또 2분의 5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 위치를요. 그 다음에 또 파이는 2분의 여기서 파이 더하니까 2분의 6파이 3파이로 더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또 더하니까 7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또 4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한 바퀴 돌 때마다 2파이씩 늘어나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X축, Y축에 있는 각각의 동경이 X축에 멈춰있고 Y축에 멈춰져 있을 때 걔네들을 표현하는 각들이 이렇게 일반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각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일반각을 60분법으로 표현했을 때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자, 여기 있는 일반각을 60분법으로 표현했을 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하지만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XOP가 360도는 2파이가 돼서 2파이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여기 있는 알파랑 위에 있는 알파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알파는 60분법이고 얘는 이제 알파면 그 호도법인 거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베타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도 베타를 범위로 쓰면 0도에서부터 베타는 360도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일반각을 60분법으로 표현하면 위에 거, 그 다음에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밑에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정도. 어렵니 얘들아?
그러니? 헷갈릴 뿐 아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호도법과 관련된 거를 보시면 아까 이것도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써줬던 공식 중에서 360도를 호도법으로 쓰면 2파이니까 걔네들이 2파이로 바뀌어져서 2n파이. 그 다음에 얘도 360 대신에 2파이로 바뀌고 180분 파이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적어놓은 것들은 60분법 표현이고 밑에 원래 책에 있는 것들은 호도법 표현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어쨌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문제 잠깐만 좀 봅시다. 좀 해봐야 되니까. 자, 요거 예제 1번. 우리 책 어디냐? 193쪽이죠. 예제 1번.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표현하시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10도라고 하면 510도는 얘는 360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얼마니? 150인가요? 자, 이렇게 여기 뒤에 있는 애는 항상 뭐로 표현한다 그랬냐면 0 이상의 값, 그 다음에 360 미만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되면 너희는 그림으로 표현할 때 한 바퀴를 돌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동경의 위치, 화살표만 그리면 안 되고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다라는 화살표, 요 화살표까지 같이 그려야지 맞아요. 요거는. 근데 뭐 150도는 표현하는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뭐 750도다, 마이너스 750도다. 3번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가겠지. 그럼 얘는 음의 방향으로 갈 거니까 얘는 360 곱하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로 가면 마이너스 720이 돼서 얘가 또 빼야 되거든. 근데 뒤에는 음수로 안 쓴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더해야 되는지 양수의 동경으로 생각하면 돼서 원래는 일반각을 쓸 때는 그래요. 일반각을 쓸 때는 원래 얘가 이거 더하면 에이 계산을 좀 베끼려고 그랬더니 마이너스 30 더하기 33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림이니까 그림은 상관은 없는 거고 어쨌든 동경을 나타내는 거면 얘가 어쨌든 뒤에가 330도면 이렇게 와서 330도 생각해도 되고 근데 얘는 방향 자체가 음수니까 그림을 표현할 때는 얘가 시초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와서 너무 크게 그렸다. 한 바퀴 아니야. 하나, 둘 이렇게 온 걸로 표현하면 되죠. 그죠? 원래는 이제 지금 얘는 식으로 쓰면 얘는 마이너스 2바퀴하고 마이너스 30으로 했을 때는 그림이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일반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야. 그냥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예제는 그림만 나타내도 보면 되는 거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예제 2번은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그냥 바꾸는 거야.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 분의 180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계산해서 답만 구하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져. 예제 3번. 자, 예제 3번.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자, 요 번데기 모양을 우리는 세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타. 한글로 쓰면 세타. 이런 식으로. 얘를 세타라고 이야기해. 자,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호도법의 임의의 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60분법에서 x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 임의의 각. 자, 이런 것들을 60분법으로 바꾸면 그냥 보통 세타라고 표현한다고 그냥 아시면 돼요. 얘가 세타. 자, 근데 이미 그 세타라는 각이 문제에서 2사분면의 각이다라고 나왔어. 그럼 2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아래인 2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면 얘가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 세타가 뭐 요 정도 오겠죠?
자, 이렇게 동경이 이 정도 위치하는데 얘가 몇 바퀴 돌고 왔는지를 모르는 거다. 그죠? 자, 몇 바퀴 돌고 왔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하면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면 우리는 세타라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세타라는 각은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세타라는 각은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는 거니까 얘는 2n 파이, 그러니까 2파이 n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2파이 n. 됐나요? 2파이 n은 얘는 n 바퀴 돌았다는 의미야. 근데 n 바퀴 돌았는데 아까 여기가 n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뒤에 알파처럼 이렇게 표현할 건데 기본적으로 뒤에 더하는 알파는 0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걸로 표현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좌표평면에서 여기 있는 이 x, 여기 있는 이 x는 0으로 보면 되고 여기 세로축 위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로 보시면 돼요. 너희가 이제 뒤에 알파를 더할 때는 어쨌든 360도, 즉 2파이보다 작은 걸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동경이 2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90도는 넘어간 거니까 2분의 파이는 넘어가서 조금 더 있는 거죠. 요만큼. 맞나요? 2분의 파이는 넘어가서 조금 더 있는 거니까 세타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세타라는 각은 2파이 n 더하기 만약에 알파 이렇게 났을 때 실제로 세타라는 각은 2파이 n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는 크지. 맞나요? 2사분면에 있다라는 건 2분의 파이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 이거 얘보다는 크고 대신에 여기 있는 파이보다는 또 작은 거지. 이렇게 파이보다는 작으니까 세타는 2파이 n 더하기 파이 얘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풀이 과정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아이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세타라는 각이 2사분면에 있는 각을 우리는 이렇게 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결국에는 세타가 요건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3분의 세타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요 식이 나오겠죠. 됐나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식. 자, 나와 있는 이 식이 나올 거고 그럼 양변이 3으로 나누면 얘가 될 건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는 어차피 되게 작은 값이야. 6분의 파이는 30도고 3분의 파이는 아마 60도예요. 이게 되게 작은 값. 그러면은 이건 작은 값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일반각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였잖아. 여기 써있네요. 정수. 정수였기 때문에 정수를 하나씩 넣었을 때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정수를. 그래서 n에다가 숫자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식에다가. 자, 여기 식에다가 이제 n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자, 분모에 3이 있단 말이죠. 요거. 자, 분모에 3이 있는데 그러면은 분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정수를 조금 편의상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그 다음에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는 또 얘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4인수는 이게 되는 거죠. 나머지가 5인수는 이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로 그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이 될 수 있는 것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쭉쭉쭉쭉 엄청나게 많은 숫자야. 뭐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보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가 3이니까. 이렇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 나오는 수, 2 나오는 수, 3 나오는 수, 4 나오는 수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n이 3k일 때 그래서 n에다가 3k를 여기다 쓱 다 넣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대입하면 간단히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럼 결국에 이 표현법은 2k파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n바퀴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2파이가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거든. 한 바퀴가.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얘는 우선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초선 위치로 왔던 그 상태인 거죠.
2K파이도 어쨌든 시초선 위치로 왔던 상태인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6분의 파이 또는 3분의 파이를 더한다라는 것은 지금 1번 문제는 얘가 1번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6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어쨌거나 30도보다 크고 각도를 생각해보면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60도보다 작은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의 동경이 멈춰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1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n에다가 3k 더하기 1을 또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면 지금 식을 정리했을 때 보시면 여기 2k 파이는 고정시켜야 돼. 얘가 n 바퀴가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 6분의 파이고 얘가 파이예요. 6분의 5파이랑 파이. 그럼 6분의 5파이랑 파이면 6분의 5파이는 여기가 지금 아이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얘가 지금 파이. 그러니까 6분의 5파이는 적어도 2분의 파이보단 크니까 이쪽 어딘가 있겠지? 6분의 5파이가. 그 다음에 파이는 여기죠?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동경이니까 그럼 동경이 2, 4분면에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두 번째는 2, 4분면의 각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n에다가 3k 더하기 2도 집어넣었을 때 식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2분의 3파이고 얘가 3분의 5파이니까 결국 2분의 3파이가 여기죠. 여기가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랑 3분의 5파이면 여기랑 여기 사이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4, 4분면의 각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원리를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지? 이거 문제 풀 때. 아닌가요?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3K 그러니까 분모가 3일 때 3K 더하기 1, 3K 더하기 2 이렇게 집어넣는 거 맞는데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해 보면 너희는 아직 뭐 서술형까지는 아니니까 이거 좀 이해하고 좀 빨리 뭔가 연산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분모가 3이면요. 어차피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나온 값이랑 n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넣은 값, 7일 때, 8일 때, 9일 때 넣은 값이 얘네들끼리 다 똑같을 거야. 이거 이해돼? 이게 n이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얘가 어쨌든 한 바퀴 돌거나 두 바퀴 돌거나 세 바퀴 돌거나는 똑같으니까 뒤에 더해지는 값은 늘상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굳이 안 넣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n에다가 1 넣어보고 n에다가 2 넣어보고 n에다가 3 넣어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구했던 여기 공식 있죠? 여기에다가 n에다가 만약에 3을 넣으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3을 넣으면 얘가 2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그리고 n에다가 3을 넣으면 얘가 뭐죠? 2n, 미안해, n은 사라져야죠? 소리. 얘가 2파이, 얘가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그럼 어차피 2파이랑 2파이는 똑같으니까 버리고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 사이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럼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 여기, 그러니까 1사분면. 이렇게 답하면 조금 더 빨라, 연산은. 어쨌거나 얘는 동경의 위치만 찾는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식 쓰는 게 맞지만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얘는 하나씩만 넣으면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유제 7-3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얘가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3, 4분면의 각이면 여기 있는 각이거든. 이쪽의 각이면은 얘가 파이고요. 얘가 2분의 3파이예요. 항상 얘는 쓰고 시작할게요. 그럼 3, 4분면의 각이면 세타의 범위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2n파이라고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쪽 사이니까 더하기 파이보다 크고 얘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게 2분의 세타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세타의 크기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2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n파이 더하기 얘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분의 3파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이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구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n파이거든. 근데 이제 얘가 패턴이 한 바퀴가 2파이야.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얘는 n에다가 1하고 2 넣어보면 아마 끝날 거예요. 2파이까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3는 거랑 4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봐봐. n에다가 내가 1하고 2를 넣었는데 n에다가 3 넣으면 파이나 3파이나 왜냐하면 여기가 파이이자 이게 3파이의 위치라 그랬죠? 그죠? 얘가 돌아가면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자 얘가 2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똑같은 게 반복이 나올 거니까 어차피 얘는 n에다가 1하고 2만 넣으면 돼. n에다가 3 넣은 거, n에다가 4 넣은 거, n에다가 5 넣은 거, n에다가 6 넣은 거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n에다가 1하고 2만 넣어보면 1 넣었을 때 자, n에다가 1 넣으면 결국에 이쪽 초록색에 있는 각이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세타가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그러면 이제 파이에다가 똑같이 2분의 파이 더한 거에서 4분의 3파이 사이니까 파이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파이죠. 여기에서 내가 2분의 파이를 더했어. 2분의 파이는 90도야. 그럼 여기가 파이면 2분의 파이면 요만큼 더해진 거. 얘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면 어쨌든 여기에서 4분의 3파이면 2분의 파이보단 크지만 또 2분의 파이보단 작은 거니까 결국에 동경이 여기 사이에 있다. 즉 n이 1일 때는 4, 4분면에 동경이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n에다가 이제 2 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n에다가 2 넣으면 뭐 이것도 나오겠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얘는 그림 그려서 n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된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요거 지금 설명한 거. 괜찮아? 얘들아 많이 힘드니? 그러면은 오늘 삼각함수의 뜻은 안 나갈게. 앞에 일반각과 호두법만 좀 나갈게요. 이제 문제 얼마 없어 이거. 여기까지 요거 하나, 둘, 셋 요것만 할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요거 발전 예제 4번. 자, 발전 예제 4번이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봤던 수학의 셈에서 어디 개념인 거냐면요. 요거요. 아까 우리 여기서 열심히 봤던 거 있지. 근데 이거를 너희가 외우지 않고 방법을 알면 그냥 풀면 되거든. 그래서 그냥 풀 수 있게끔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어디 갔지? 있다. 자, 봅시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자, 그럼 나는 그냥 임의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그 다음에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이 서로 일치한대. 그럼 일치하도록 너희가 그림을 그려보면 돼. 그림을. 근데 여기에 또 뭐라 써있냐면 단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대요. 세타는.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세타의 위치가 2, 4분면에 있는 거지. 그치? 자, 봐봐. 아이고. 얘가 y지? 얘가 x. 자, 얘는 0이고 얘는 2분의 파이고요. 얘는 파이고요. 얘가 2분의 3파이예요. 그럼 지금 세타 자체가 여기 있다는 거야. 이쪽. 자, 이쪽 4분면에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이쪽 4분면에 알파가 어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있는데 그게 일치한다. 이런 케이스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가 일치한다.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가 일치하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알파가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베타가 이거라고 쳐도 얘네들은 한 바퀴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한 바퀴지만 만약에 베타가 얘를 돌아서 또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n 바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알파랑 베타가 n바퀴 차이 난다. 그럼 이걸 그대로 식으로 쓰면 돼. 알파랑 베타가 n바퀴 차이 난다. 그러면 돼. 봐봐. 세타라는 각이랑 7세타라는 각 중에서 당연히 7세타가 크겠죠. 이번에는 7세타가 더 클 거니까 얘는 그러면 얘가 n바퀴 차이가 나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n바퀴니까 2n 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바퀴. 그래서 얘는 한 바퀴에 2파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n 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베타가 7세타인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세타니까 결국에 얘는 6세타가 되죠? 즉 6세타는 2n 파이가 된다. 여기까지 식을 나타낸 게 바로 여기예요. 왼쪽의 식을 보면. 근데 이제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세타잖아. 그래서 세타를 구할 거니까 이 식에서 나는 세타 는꼴로 식을 바꿨더니 3분의 n파이가 된다는 거야. 3분의 n파이. 자, 그러면 얘는 n이 1이면 3분의 파이고 n이 2면 3분의 2파이고 n이 3이면 3분의 3파이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잖아.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어떻게 찾냐면 문제 처음에 나와 있던 각도 크기 있죠? 요거 2분의 파이보다 파이 크고 파이보다 작다. 그 사이각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으면 돼요. 다. 그래서 이거는 다. 그래서 이제 n에다가 이제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는 건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이 나오는 것만 찾는 거라서 n에다가 1 넣으면 얘는 안 되지. 3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그럼 n에다가 2 넣었을 때 나오죠? 3분의 2파이. 근데 n에다가 3 넣으면 파이보다 크니까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2 넣었을 때인 3분의 2파이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너희가 그림으로 유추해낼 수만 있으면 식만 만들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거든. 차라리 아까 우리 구했던 방금 풀었던 그 문제보다 얘가 더 쉽게 구해질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동경이서로 일치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게 뭐 다른 문제로 뭐 동경이서로 뭐 일직선에 있고 뭐 x축 대칭이고 y축 대칭이고 그거는 너희가 항상 그림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넘어가도 되지? 이거는 잘 풀 수 있을 것 같죠, 너희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97쪽부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너희가 그냥 알고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을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야.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그래서 요거는 앞에 개념을 조금 봐야 되니까 개념 적혀져 있는 게 어디인지 어디냐? 어디냐? 여기 있다. 190쪽. 190쪽에 이 공식이 나왔거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얘가 우선은 결론 먼저 얘기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세타.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로 표현돼요. 이렇게 두 가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얘네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어차피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것은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나타낸 공식이니까 60분법을 토대로 구하게 되면 돼요. 60분법을 토대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위에 적혀져 있는 거 공식에 나오게 된 배경만 이야기하면 자, 지금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얘를 라디안 단위로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A, B 홀을 L이라고 잡았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각을 세타, 즉 라디안 단위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그냥 R인 거예요. R. 자, 그러면 우리가 360도다. 360도다라고 하는 것은 2파이랑 같죠? 2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우리는 360도 한 바퀴 중에서 세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비율로 나타낸 거 왼쪽에 식 2파이 중에서 세타라는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파이 중에서 세타라는 크기. 근데 우리가 한 바퀴 즉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잖아. 그치?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그러면은 360도일 때 2파이 R이니까 세타일 때는 얼마겠냐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 비례식을 풀어주면 L은 R세타라는 공식이 나오고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그냥 반지름이랑
그 호도법에 있는 중심각만 곱하면 나온다는 거야. R세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도 똑같아. 넓이도 똑같이 한 바퀴.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넓이를 S라고 놔보면.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면 여기 있는 이 공식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L을 R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공식에 R세타 대신에 즉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세타잖아. 얘가 여기 있는 거 대신에 L이 들어가서 2분의 1 R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2분의 1 R렐은 공식 좀 흔하게 알죠? 자, 그래서 지금 넓이 구하는 식은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뭘 알아야 구하냐면 중심각이랑 반지름 알아야 구하는 거고 중심각이랑 반지름 알아야 되는 거고 반지름은 그냥 알아야 되니까 안 쓸게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중심각을 무조건 알아야지 푸는 거고 두 번째 왜 이러니? 두 번째 공식은 중심각은 모르는데 이게 빠져 있었네. 중심각을 모르는데 호의 길이 알 때. 중심각을 모르고 대신에 호의 길이 알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 두 번째 공식을 쓰면 되는 거. 그래서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문제로 들어갈게요. 문제. 여기. 자, 그래서 얘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이다. 3분의 4파이다라고 나온 건 얘는 라디안 단위죠. 그리고 호의 길이가 8파이. 그럼 얘는 L. 그랬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 그럼 부채꼴의 그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이 원래 R세타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 따라서 8파이는 호의 길이는 R세타, R 곱하기 3분의 4파이. 그래서 요거 알고 하면 끝나는 거.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중심각의 크기가 60분법으로 나왔거든? 근데 굳이 이거를 꼭 60분법으로 안 해도 되지만 호도법을 안 해도 되지만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그걸로 표현할게요. 그럼 45도를 호도법으로 쓰면 4분의 파이. 그리고 넓이가 나왔죠. 근데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중심각이 즉 세타가 나온 거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서 2분의 1 R제곱 세타 공식 쓰는 거. 따라서 8파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러니까 4분의 파이. 이거 계산하면 그냥 R 나오죠? 별거 아니야. 오히려 여기가 더 쉬워. 그래서 그냥 얘는 공식으로 뭐 중심각이든 반지름이든 그런 것들을 푸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넓이 구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건데 얘는 약간 뭐를 결합한 거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걸 결합한 문제예요. 자, 보면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에서 자, 둘레라고 한다면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까지 더한 거다. 그죠? 그래서 얘는 둘레의 길이라고 하면 2R 더하기 L을 의미하죠. 그게 바로 12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써볼게요.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랑 혹은 2분의 1 R렐이었어. 그 중에서 이제 너희가 뭘 쓸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에는 어차피 세타가 없단 말이야. 그죠? 세타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공식을 써야겠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죠? 뒤에 있는 거 세타가 안 나왔으니까.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S는 2분의 1 R렐인데 R 모르고 그 다음에 L 대신에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 첫 번째 있는 식을 12-2R로 모양 바꾸면 L 대신에 12-2R. 자, 아까 선생님이니까 이게 2차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얘는 2분의 R을 이렇게 분배하시면 뒤에 거 먼저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6R. 그래서 얘는 부채꼴 넓이가 R에 대한 2차 함수꼴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 넓이가 최대일 때니까 이거의 최대값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최대값 구하려면 얘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더하기 뭐냐? 더하기 9인가? 요렇게.
자,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바로 9가 되는 거고 그 넓이를 최대를 가질 때 반지름은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반지름 3인 거 알았고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중심각 구해야 되네. 그럼 중심각이 들어가 있는 공식이 두 개 있어. 호의 길이 구하는 식 R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 2분의 1 R제곱 세타. 둘 중에 나와 있는 거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지금 넓이가 나왔으니까 넓이 그냥 쓸게요. 따라서 넓이는 12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반지름 구했지? 3이라고. 그러니까 9 곱하기 세타. 이래서 세타 구하면 끝나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공식을 활용하는 거고 그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인 이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이용하는 것뿐 특별히 많이 어려운 건 없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숙제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 얘들아? 혹시 진도 나갔던 것 중에서 이해 잘 안 됐던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자.